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벌써 목요일이 밝았네요. 이번 주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인터뷰 일정도 많이 잡혀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주시고요. 초심 잡으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주식거래소 MEMX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EMX가 제출한 XRP에 대한 현물 ETF,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동일 상품 기반의 신탁 구조를 따른다. 선물이 아닌 현물 기반이다 보니까 기초자산인 XRP를 직접 보유해야 된다는 것 당연하겠죠? 벌써 많은 자산 운용사가 XRP에 대한 현물 ETF 줄줄이 비엔나로서 신청을 해서 벌써 15개 이상의 XRP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이 MEMX라고 하는 미국의 주식, 이 증권거래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멤버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게 바로 MEMX의 증권거래소거든요. 뒷배를 꼭 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2019년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스왑, 시타델, 피델리티어, 모건 스탠리, 토론토 도미니언 그룹, UBS, 버츄 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블랙록, 시티그룹,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까지 그 금융 엘리트들의 뒷배의 자금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 이 블랙록에서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규제가 사실상 종료가 됐다. 현재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중단이 됐는데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도 중단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전 SEC의 위원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SEC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신흥 기술 영역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사를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이미 코인베이스의 소송 중단 승인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절차 중단을 승인받았고요. 바이낸스 소송도 2달간 중단이 되면서 SEC가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면서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고 아직까지는 마크 우에다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폴 애킨스가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 점점 암호화폐 회사들과의 그 소송이 조금씩 중단이 되고 끝날 준비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플 소송도 좀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존 리드 스타크가 이렇게 가능성을 열고 있는 거죠. SEC가 리플 소송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하며 SEC는 가상자산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정책적 변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SAB 1-to-1 회계 지침이 폐지가 됐고요. 이제 곧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것이며 암호화폐 상품 법안이죠. FIT21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존 리드 스타크가 말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SEC가 슬슬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을 과거에는 반려시키고 거절만 해왔다면 이제는 신청은 좀 받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어제 기사인데요. 이제 비트와이즈에 대한 XRP 현물 ETF 신청 또한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그 전에 그레이스켈이 신청했던 XRP 그리고 도지코인 ETF도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아줬었죠. XRP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있는데요. 사실 승인을 해주기 전에 블랙록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일단 좀 규제에 대한 명확성,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결 지어줘야지만 조금 더 매끄럽게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신청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시장 분석가 반 스트라튼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최소화되면서 알트코인들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비트코인은 미온적인 하강과 상승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큰 가격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현재 압축된 스프링 상태이며 방향성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폭등으로 나올지 급락으로 나올지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고래들은 지금까지 계속 개미들의 물량을 빼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집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대중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놓고 그들이 떨어뜨리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폭등 쪽에 조금 더 큰 가능성을 열고 싶네요. 실제로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 몇 개만 좀 바라볼까요? 일단 MVRV G스코어 같은 경우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가치 비율이 역사적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측정 지표였죠. 약 6에서 7 정도, 우리가 8 정도 갈 때는 매도를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3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이 피크치를 찍었을 때 항상 고점이 생성됐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아직 초록색 부근에 있다라는 것, 적어도 한 주황색 정도까지는 올라줘야지만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NUPL 지수죠. 미실현 순손익에 대한 지표를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고점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포션이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몇 가지 지표만 미루어 보더라도 변동성이 어디로 갈지 지금 고래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들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폭등, 상승 쪽에 배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 연준 월러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겠죠.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러우 전쟁에 대한 마무리 계속 회담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계속 낮추기 위해 하향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경제에 들어가는 차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위험 자산,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불어닥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위험 자산에 배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19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4.25에서 4.5% 현재 금리 수준을 동결하는 그 스탠스가 현저히 높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와 재무부의 TGA 잔고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포션 자체가 마이그레이션 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물가와 유가가 잡히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스탠스로 바뀔 확률, 저는 아직까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월러 이사, 실제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목록을 봤을 때 여기 크리스토퍼 월러가 보이시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바, 그는 리플의 전 고문 출신이며 연준의 부의장직을 맡고 금융 감독 역할을 맡아왔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다 말씀드려왔죠. 실제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식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마이클 바가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사실 마이클 바 같은 경우는 전 리플의 고문으로도 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재무부에서 근무를 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는 연준의 부의장까지 역임하고 있었다라는 거. 리플과 유착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올해 1월 초에 감독 담당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총재로 재직할 것, 이사로는 계속 재직할 것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그가 움직이는지, 또한 지금까지 그가 기조연설을 통해 어떤 말을 했는지 미뤄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온 이후에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또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미 연준의 부의장 마이클 바가 나오네요.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올바르게만 하면 문제 없어. 과거에 디뱅킹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도와준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을 취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돼. 그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월가의 금융 세력들 또한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끼리의 무역의 망, 레포 시장의 망, 국경 간 결제의 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과거부터 준비되어 온 시나리오죠. 또한 마라홀딩스 나오면서 미국 텍사스 풍력발전소를 인수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최근에 마라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주주 구성을 봤을 때 블랙록, 뱅가드, 아이시어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룹,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이 마라홀딩스는요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고 있으며 비트코인 비축 계획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는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 Strategic Bitcoin Reserve 보이실까요? SBR이라고 하는 미국 50개 주와 연방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텍사스 풍력발전소까지 인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과연 안 받아들일까요? 또한 한 외신에 따르면 이 FTX의 채권자 상환 일정이 4월 11일 2차 상환으로 예정이 되면서 하나의 타임라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을 기준으로 1차 최대 10조 원 정도가 풀렸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까지 좀 큰 훈풍은 못 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타임라인이 4월까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국 SEC에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옵션에 대한 거래 승인 의견을 수립하고 있다. 약 3주 정도까지 의견을 수립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움직임 또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벌써 이더리움 ETF에 대한 옵션 거래 승인 일정이 세 번째 지연이 되면서 마지막 데드라인이 4월 9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뉴욕 멜론은행에서 약 1,3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BNI 멜론 같은 경우는 SAB 121 완전히 면제받기 전에 작년 9월서부터 이 BNI 멜론만 최초로 면제를 받았었던 하나의 기관이죠. 그러면서 가상자산 수탁업이 가능했었는데 저는 이가 블랙록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연계자산 펀드, 이 비들 펀드의 커스터디안을 해주는 은행이 바로 BNI 멜론이었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좀 압박을 하면서 BNI 멜론부터 SAB 121, 이 회계 지침에 대한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나 뉴욕 멜론 은행의 뒷배를 보더라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여기 더치앤칵스 같은 경우는 뱅가드의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묻어져 있는 하나의 펀드거든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점령한 하나의 금권 세력이라는 거. 또한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20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뒷배 역시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뱅가드, 모건 스탠리, 캐피탈 그룹, 마라홀딩스의 뒷배, BNI 멜론의 뒷배 모두 다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머지않은 시점 미국의 주정부, 특히나 유타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는 SBR의 움직임, 시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의 금권에서도 XRP를 통해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뒤에서는 파일럿 테스트 중이며 최근의 회수 기능이죠. XRP 레저의 최초로 클로우백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RLUSD 또한 지속적인 주조량이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가격에 집중하면 오래 들고 가지 못합니다. 항상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에 포커스 맞추면서 수량 천천히 모아가시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